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몇 시간 전에 스페셜 리포트 퍼스트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전부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 한 달 간격을 두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요. 이제 다른 이슈에 비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담이 일어난다면 언제 열리는가, 6월 12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스탭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회담이 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내용 이런 것들도 약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분들이라면은 전부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내용을 거듭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궁금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누가 요청을 했는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 요청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의 북한 특파원인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까지도 다 취재하고 본 윌 리플리,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자주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CNN 특파원의 내용을. 그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했고 이뤄진 미팅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다는 뜻을 이번에도 또 밝혔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맨 마지막에 기자회견 기자의 질문을 받을 때 MBC 기자가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제가 다 외신 기자의 대표기 때문에요 하면서 조금 미안해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한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핵을 포기하고 났을 때의 적대 종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제 미국 말로 다시 하니까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체제 같은 것을 보장을 해주는가, 그 플러스 경제를 돕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자회견이 길지 않았으니까 보신 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하는 태도와 내용 자체를 그대로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완전히 파기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비핵화 CVID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실무 측에서 만나서 확인하도록 했다 이런 등등의 크게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언론이나 보수적인 시각, 또 남북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밤이니까 내일 또 다른 분석이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다만 의지가 분명하다고 한 것, 그리고 MBC 기자가 또 물어봤잖아요. 삼국의 한라인, 삼자의 한라인 통화는 어떠냐, 해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가요? 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나중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앞뒤 복잡한 말은 다 빼고 나중에 북한과 미국과의 핫라인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간의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인데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지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선출이 돼 있다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6월 12일 회담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결코 이제 중단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 뭐 남북 고위급 회담 날짜 같은 것 잡혔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도 미국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미국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조를 했어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2번 만나서 확인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본 궤도로 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사실은 그것은 구실이죠. 미국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험한 말을 했다 해서 회담 이 정도 분위기 가지고는 못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은 이제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다른 이제 이유 뭐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이클 볼튼이 옆에서 그 부추겼다고 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좋지 않은 조짐이다 하니까 괜히 싱가포르에 혼자 갔다가 망신당할지 몰라서 상대방한테 왜 그런 표현들을 해요. 지금 연애하다가 나는 너에게 해고당할 수 없어. 당신이 나한테 절교 통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절교를 선언할 거야.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도 아무튼 있는데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회담할 수 있는 포지션이 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미국을 어떻게 믿는가, 핵을 다 포기하고 뭐 적대 행위를 안 한다고 하고 경제까지 돕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미국 그 MBC는 표현을 했습니다. worries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도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그 북한만이 계속 그 거짓말을 했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핵을 파기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원유를 공급받기로 하고요. 미국 언론이 그런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더 힐이에요. 의회 매체. 양쪽 다 서로 안 지킨 것이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시에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오일 공급을 완전히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의회에서 확실하게 담보를 확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의회를 통과를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서 하고 행정명령으로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뒤집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히거나 시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해줬고 또 일본과 한국도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주는데 완전히 못 해줬고 그때 이제 그 북한은 비밀리에 핵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잘못된 문제들을 픽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더한 거죠. 아예 그냥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뭐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 다자 간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맹국들에게 아무런 그 말도 없이 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도 안 알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은 특히 CNN의 그 윌 리플리 기자가 풍계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원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기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기자 20명이 북한에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위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라면 외국인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뭐 신변 안전 미국인을 포함해서요. 윌 리플리를 포함을 해서요. 그렇게 신변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폭파만 해버렸더니 금방 취소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제관계에서나 미국의 그 지도자로서나 부족한 면이라고 더 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달인인 게 아니라 관계의 달인일 필요가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윌 리플리 그 CNN 그 특파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이징으로 이제 외국 기자단들이 풍계리를 그 취재를 하고 우리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깊은 데까지 다 폭발이 된 건지 입구만 폭발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대로 다 찍었다. 이걸 세계에 아주 뭐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의견을 들어야지 된다. 우리는 기자들이지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기자들이 풍계리에 가지 못했던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했었던 인물 한가운데인 아주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윌 리플리입니다. 이 사람이 트윗을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24시간 전에 불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바로 만났다. 불과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대단한 변화고 아주 빠른 변화다. 이 사람은 북한을 이번에 18번째 간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미국의 어떤 기자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트윗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윌 리플리의 이 트윗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댓글을 달고 있어요. 미국의 일반인들의 그 댓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도 제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에 달린 그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댓글이 달릴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해요. 이번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식 표현대로 2차 정상회담, 북한 표현대로 4차 정상회담, 그리고 많은 또 그 보수에서는 이것은 그 비밀 미팅이다. 아니면 비밀, 뭐라고 표현을 하든가요. 아무튼, 뭐, 그렇죠. 비밀리에 한 건 사실이죠. 발표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사진을 딱 봤잖아요. 뭐 어떤 사진은 얼싸아는 것 같은 사진. 제가 지금 그 이 스페셜 리포트의 사진으로는 노동신문을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진이 그 나왔죠. 아무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얼싸안고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한반도의 그 한국전부터 그 이전부터 1945년도 그때부터 또 미국과 일본이 싸울 때 그때부터 이렇게 와서 한국전이 됐고 이렇게 됐고 하는 것을 모르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거의 제가 본 댓글 가운데서는 60% 이상, 많으면 80%까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남북 평화를 미국이 개입을 해야지 되지? 라든가 아니면 그러할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아닌가, 남북한이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게다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석도 아니에요. 시간대별로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미국을 믿고 미국의 의지를 해야지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트위터에서 CNN의 윌 리플리 WILLRIPLEY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댓글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강 불러드리겠습니다. 맷 벤젤이라는 이분은 사우스 코리아가 일을 다 하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지? 내가 뭘 다 끝까지 모르는 건가? 이렇게 했더니 탐 컬버라는 분이 Yes, you are. 당신이 뭘 잘 몰라요. 하니까 데빌 로스라는 분이 Let's hear that. 그럼 좀 알려줘. 좀 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Yes, you are 라고 했었던 탐 컬버라는 사람이 이 대화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모든 표준을 깨고 자신의 코스로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카와이 433라는 이분은 아마 그 법불 전공하시는 분 같고 제가 트위터 사진을 보니까 그 한국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2017년 그 캠페인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인내로서 이렇게 왔고 트럼프와 중국은 그 옆에 서 있었던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과 도박과 바보 같은 트윗을 할 때 내 단추가 더 크다. 핵 단추가 뭐 이런 그리고 틸러슨 그 국무장관을 북한과의 문제를 외교로 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면박 주고 그랬을 때 사우스 코리아의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뭐 아무튼 꾸준히 일을 뭐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분이 썼어요. 그리고 맥이라는 분은 투맨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의 지도자를 얘기하겠죠. 45는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잖아요. 두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터브 구피라는 분은 What if 만약에 코리아가 미국, 중국의 도움 없이 긍정적인 방향을 찾으면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밑에다가 바로 이 아담 존 크래쇼라는 분이 쓴 거예요. 세상은 그 월드는 would be fine. Fine, indeed. 정말 괜찮을 거야. 미국하고 중국 없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찾으면 정말 괜찮다니까 다른 국가의 안내나 컨트롤 없이 자신 국가의 일을 자신들이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제 일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얘기고요. Meditate now라는 분은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외교에서 쫓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마 두 사람이 Let's keep Trump out of this. 두 대통령이 2시간 동안 그 미팅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두 사람이 분명히 트럼프를 여기서 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는 강력한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의지를 그 표현을 했고 중개인으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두 사람이 이 트럼프를 여기서 내쫓자라는 얘기도 했을 수 있다. probably라고는 하긴 했어요. 그리고 H.G. 플로레스라는 분은 짧은 노티스만 주고 24시간이요. 미국 개입이 없이 만난 것. 이 자체가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는데 미국과 북한이 긴장이 있는데 남한과 북한은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걸 상상해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이제 이런 그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못마땅한 분인 것 같아요. 알도 네그레트. 근데 이런 내용의 그 트윗에 댓글을 다신 분이 많진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y are playing us. Wake up. 요즘 뭐 플레이하다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우리를 정말 갖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Wake up.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또 다른 그리고 또 다른 앤드류 H라는 분도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정말로 really amazing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을 제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윌 리플리의 이 그 기자의 댓글에는 거의 남북한이 왜 평화를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 없이 미국 없이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윌 리플리라는 기자가 CNN 소속이기 때문에 CNN을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 그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타임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하기 전에 뉴욕타임스의 이번 그 회담을 본 그런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반인들이 이만큼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 신문 기사 같은 데도 댓글이 많이 안 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제 이것이 다 북한이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로스앤젤레스, 뭐 시애틀, 뭐 동부까지 이룰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잖아요. 완전히 나의 일인 거예요.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 아주 특별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서 뉴스 메이커가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교육이 많이 됐죠. 그리고 원래 조금 논리적이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댓글 다신 분들 가운데서 아이디가 굉장히 기네요. 제가 써놓고도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흘렸어서 We had all better pay attention now. We had all better pay attention now. 아무튼 뭐 이런요. 이런 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추측하건대 아마 중국과 사우스 코리아 김정은이 함께 일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중국이 27일, 28일 뭐 열차길을 다 막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김정은의 그 최측근이 중국을 다녀갔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측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마 그 자세한 기사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 쓰여진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 가운데서도 그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과 북한이 종전협정을 하고 이런 그 의견을 내신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지 뭐 캐나다 사람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미국 매체에 영어로 댓글을 단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은 남한과 북한, 코리안들은 스스로 처리해야지 된다. 외국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필립 그 위락이라는 분은 그 좀 전에 알렉산드리아 그분이 얘기한 것에 동의 한 표 하면서 그런데 중국을 추가하지 예측 불가능한 미국과 왜 토론을 하겠어? 토론을 해야 돼. 그러느니 중국 추가해서 이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게 옳다 뭐 합리적이다를 떠나서 미국의 제가 지금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찰스 아몬이라는 분은 유럽이 트럼프와 미국을 버렸고 그랬다기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버렸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파리 기후조약, 이란과의 핵 협상 등등 많은 것을 그 파기를 시켰으니까요. 이젠 아시아가 유럽을 따라가고 있네. 그리고 또 뭐 러시아 같은 나라는 트럼프를 갖고 놀고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가 유럽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한다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뭐 일본, 중국 아무 그 동맹국들에게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미국은 믿을 만한 지금 그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만한 상대가 아니네 하면서 차라리 아시아에서도 김정은이 훨씬 낫네. 말하자면 퇴짜 맞고도 나중에 그 김계관이라는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외무상을 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겠다. 우리 회담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북한이 낫네. 지금까지는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바스카라는 분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결국은 뭐 몰았다. 싱가포르에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도록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취소했었던 게 정치적인 자살이다. 왜냐하면 그 우는 늑대가 저기 뭐 늑대 뭐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 울어도 너무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지라는 분은 조지 해리슨이 있는데 조지 해리슨도 비틀즈의 멤버인데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peace, 평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모른다면 그냥 간섭하지 말고 내려와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중국이 하게 하라. 이게 뉴욕타임즈에 실린 일반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이 토요일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풀려난 미국인과 함께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6월 12일 싱가포르다. 변함이 없다. 잘 될 거다. 지금 여기저기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가짜 실패해가는 그런 그 망해가는 그 뉴욕타임스가 또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스를 비난을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뉴욕타임스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백악관에서 어제 그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6월 12일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그 백악관 측에서는 그 미팅이 열려도 6월 12일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백악관의 고위 스텝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기자에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브리핑 룸에서 이제 그 50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200명 이상의 기자는 컨퍼런스 콜로요. 이렇게 해서 한 250명의 기자 앞에서 백악관의 시니어가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트윗에서 진짜 사람을 인용해라.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뉴스원 말고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가 누가 얘기를 했다고 안 하고 시니어 그 스텝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기자들이 항상 뉴스원을 밝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와서는 뉴스를 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를 입을까봐 트럼프 대통령 경로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의 이름 밝혀주지 말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악관의 시니어 스텝인데도 백악관 시니어 스텝이 이름을 인용하지를 않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이제 목격자는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 50명, 200명 이상의 컨퍼런스 콜을 한 사람들이 기자들이 전부 있으니까 증인은 있는데 어쨌든 백악관 그 스텝이 내 이름을 넣지는 말아라 해서 그런 건데 대통령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그 뉴욕타임스가 가짜 뉴스를 한다고 하는 건지 하면서 아예 뉴욕타임스가 따로 하나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뉴욕타임스를 가짜뉴스라고 하면서까지 6월 12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월 12일 날 회담이 만약에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한다면 이게 누구에게 좋을까? 한국에서는 그동안 많이 늦으면 늦을수록 나쁘다.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혼이 빠져 있을 때 그냥 확 치고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뉘앙스도 어느 정도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회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꼭 그 빨리 해야지만 되는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백악관 스텝 그 시니어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지금부터 이미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북한이 만나기로 하고 싱가포르에서 사흘 동안 미국 관계자들이 기다리기만 하고 연락도 없고 전화라면 전화도 안 받고 말하자면은 그냥 그 바람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이틀은 뭐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하니까 또 시간을 까먹었고 지금부터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6월 12일까지라면 10분인 거나 마찬가지다. 몇 주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몇 주일이 아니라 2주일이 아니라 약 2주일이 아니라 10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 큰 일을 준비하기로는. 그래서 스태프들은 6월 12일은 미팅이 열려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단장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가 싱가포르에 가서 이번 회담을 준비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취소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 북한이 너무나 그 완숙한 그 정도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설령 걸리더라도 지지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사 충돌을 피해야지 되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얼마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CIA 때는 정말로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잡 타이틀이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외무장관이고 외무장관은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시각이 처음에는 그 존 볼튼과 같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미팅을 그 지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두 사람 다 서로 그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그 존 볼튼은 계속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그 이분법으로 보는 그 마니교도처럼 뭐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이 존 볼튼에게 북한은 분명한 그 악의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존 볼튼 마음은 그 변하지 않을 테고 지금 미국 분위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스페셜 리포트 2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어쩌면 그 내일 하나 정도 에피소드 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한 주일 동안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이번 주에 뭐 위크엔드 리뷰는 사실은 이렇게 오늘 두 개의 스페셜 리포트로 대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